이거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그때까지 총 배운 모든 뇌과학 지식이랑 본 테드 강연, 읽은 논문 등을 다 이제 총 정리를 한 책이고, 거기에 더해서 저의 약간 인사이트를 항상 각 장마다 담은 책이에요. 그래서 보면 프롤로그랑 순서를 보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눴어요. 창조하는 뇌는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고 어떤 프로세스로 시각, 청각, 이런 미각 이런 게, 그리고 감정 그런 것들을 하고, 그리고 학습은 우리가 어떻게 학습을 할 때 일어나는 과정, 기억의 원리나 우리가 어떤 것들을 먼저 집중을 하고 어떤 걸 더 잘 기억하는지 그런 것들. 그래서 되게 뭔가 일상생활에 많이 적용할 수 있는, 많이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재밌는 주제들로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선택하는 뇌는 우리가 의사결정을 할 때 어떤 걸 기준으로 우리가 선택을 하고 결정을 내리는지, 그것도 되게 재밌는 주제여서 이렇게 딱 세 가지 큰 챕터로 나눠서 이제 쓴 책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뇌과학의 미래를 바꿀 민족사관고등학교 2학년 진유림이라고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딱히 과학만 일하기보다는 되게 다양한 분야에 관심이 많았는데, 그 계기가 중학교 한 2학년 때, 그때 딱 코로나가 아마 터졌을 거예요. 근데 그래서 약간 되게 집에 있는 시간이 예기치 않게 되게 많았는데, 그때 집에서 책을 엄청 많이 읽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전에는 그렇게까지 막 엄청 공부를 진짜 막 좋아서 하고 그러진 않았는데, 그때 책을 엄청 많이 읽으면서 되게 세상을 뭔가 바라보는 시각이 훨씬 넓어지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책을 한 권 읽으면 거기에 대해서 배운 것들이 약간 꼬리를 물고 되게 궁금한 것들도 굉장히 많아져서, 뇌과학도 사실 이때 책 읽으면서 처음 관심을 가지게 돼서 내가 더 궁금해서 더 영상이나 뭐 논문 같은 것들도 찾아보고, 그렇게 해서 약간 되게 혼자 많이 공부를 했어요. 굉장히 많이 하죠. 그러니까 특히 뇌과학이 중요한 이유가 아직 많이 밝혀지지 않았는데, 뭐 예를 들어 가장 흔한 논점이 우리의 이 의식이라는 게 단순히 그런 화학적인 신호작용? 그런 바이올로지컬한 과정만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각 인간을 특별하게 만드는 뭔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뭔가 의식이나 혼이라는 게 있는 건지, 그러니까 그게 인간의 자유의지의 존재 유무를 판단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아직 확실하게 뇌과학에서도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탐구해 나가는 뇌과학자도 굉장히 많고, 저도 그런 주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그게 더욱더 중요한 이유가 이 지금 AI 시대에서 가장 많이 외국에서나 특히 미국에서 하고 있는 것들 중에 인간의 뇌를 모방한 인공지능을 만들려고 많이 시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 결국 그것이 온전하게 이제 실현이 되려면 가정은 인간의 뇌 네트워크 모델만 똑같이 따면 결국 우리랑 똑같이 의식, 뭐 감정 그런 것들을 동일하게 느끼고, 그러한 뭐 이제 뭐 부품은 기계겠지만 그러한 지능을 만들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과연 어떠한 좀 윤리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을지, 그리고 약간 예를 들어 생명이라는 것도 지금은 뭐 이런 복제나 인공적으로 생명을 탄생시키는 것들도 점점 실현 가능해지고 있지만, 그게 어디까지 우리가 그 기술을 사용을 해야 할지,
그리고 만약 이제 실현이 가능하다면 그런 질문들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내리고 그리고 그걸 판단을 할 수 있는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과학자들한테도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왜냐하면 기술을 손에 쥐고 있는 게 그 과학자들이니까 그래서 그러한 인사이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단순히 이것이 상업적으로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혹은 크게 성공할 수 있다 그러한 것들 이전에 이런 좀 도덕적이거나 좀 윤리적인 문제들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그 과학 분야에 종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러한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나중에 제가 연구를 할 때 항상 하려고 하고 있죠. 제가 사실 올해 그 국제 뇌과학 올림피아드를 국가대표로 참가를 했었어요. 이게 1학년 때 한국 대표를 뽑는 한국 뇌과학 올림피아드가 있어서 거기서 1등을 하면 그 세계 인터내셔널 브레인비에 국가대표 자격으로 참가할 수 있게 되는데 그 원래는 이제 파리에서 7일간 대면으로 진행을 하는 건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이제 온라인으로 진행을 했는데 가장 어려웠던 점이 이제 다른 나라 같은 경우들은 되게 아예 뭐 교수님 한두 분이 슈퍼바이즈를 해서 되게 많이 알려주고 왜냐면 뇌과학이 학교에서 정식으로 가르쳐주는 과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논문이나 수준 높은 그런 수준의 정보까지 가려면 조금 주변에서 많이 조금 도와주는 과정이 되게 많이 도움이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아직 한국에서는 많이 부족해서 저는 그냥 혼자 준비를 했거든요. 그 국가대표 과정도. 물론 그 교수님이 따로 원격으로 한 몇 번 줌 모임을 해주시긴 했는데 그래서 그런 게 조금 아쉬웠고 그리고 아직까지 외국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뇌과학 관련 연구를 학생 때부터 많이 해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기관도 많이 없고 당연히 학교에서는 MRI나 이런 뇌 관련 측정 기기 같은 게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서 이제 대학을 가서야 이렇게 뭐 본격적인 연구를 해보거나 논문을 쓰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게 제일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뇌과학 같은 경우에는 되게 연구하고 싶은 주제가 굉장히 많거든요. 제일 처음에 뇌과학 관심이 있었을 때는 그 청소년의 뇌를 더 연구하고 싶었어요. 왜냐면 지금 이 나이 때가 사실 가장 빨리빨리 흡수할 때잖아요. 지금 피디님도 막 가끔씩 가물가물하고 기억도 약간 한 번씩 까먹고 그러실 때가 있잖아요. 근데 다들 그런 자연스러운 과정인데 지금 이 시기에는 되게 딱 한 번 배우면 빨리빨리 배우고 더 기억도 잘 나고 그게 뇌과학적으로도 맞는 말이거든요. 왜냐면 이때 가장 그 시냅스 연결이 많이 생성되고 변화될 때여서 그래서 그때의 이 시기가 얼마나 좋은 시기인지 그리고 지금 이렇게 마음껏 공부할 수 있을 때 최대한 많이 배우고 많이 읽고 그리고 많이 듣고 보고 배우는 게 얼마나 그 시기에 중요한 일인지 더 많은 청소년들한테 알려주고 싶어서 그리고 어떻게 어른의 뇌랑 청소년의 뇌가 더 어떻게 다른지 더 연구를 많이 하고 싶어서 지금 제가 이 나이기도 하고 그래서 더 관심 있는 분야기도 한데 그거를 추후에 어른이 돼서 더 많이 연구하고 싶고 그래서 단순히 연구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연구된 그거를 가지고 저는 꼭 책을 쓰고 싶어요. 왜냐면 제가 책 읽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저도 꼭 꿈이 무조건 책을 한 권 이상은 쓴다. 이제 연구자가 되어서 그래서 그 제가 연구한 내용 바탕으로 청소년들한테 대상으로 강연도 많이 다니고 그런 식으로서 약간 실험실에만 있는 연구자가 되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활동들도 하고 싶고 그리고 두 번째 제가 관심 있었던 거는 치매거든요. 그래서 기억과 관련해서 제가 항상 방학 때마다 그 나덕렬 교수님이라고 되게 저희 한국에서 굉장히 권위 있는 치매 치료하시는
그 신경외과 교수님이 계신데 그분한테 가가지고 그분 진료하시는 걸 참관을 하고 옆에서 많이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치매 환자들도 굉장히 많이 봤는데 이제는 점점 고령화 시대가 되면서 노후의 삶을 어떻게 보내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치매를 앓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특히 우리 한국에서도. 근데 치매가 한번 걸리면 그 사람의 인생의 질도 굉장히 많이 달라지지만 그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아직까지 뭔가 딱 이렇다 할 만한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아서 그리고 그 정확한 원인도 뭐 아밀로이드 베타나 타우 단백질을 가장 많이 뽑고 있지만 그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그쪽 분야로도 더 많이 연구를 해서 좀 이건 진짜 많은 사람들한테 한 번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고 그 사람들의 인생을 정말 바꿀 수도 있는 그런 거니까 치매 쪽 분야도 연구를 하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 분야를 더 꾸준히 연구를 하고 그리고 이제 대학을 이제 저는 국제 진학을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대학 가서 또 좋은 교수님 밑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뭐 종교와 과학의 관계 뭐 그런 것들도 제가 글을 쓴 게 하나 있는데 중학교 3학년 때 그때 진짜 저는 되게 처음엔 조금 혼란스러웠어요. 왜냐면 어쨌든 정식 교육과정 과학에서는 진화론도 배우고 이제 어쨌든 뇌과학은 특히 많은 뇌과학자들이 진화론을 믿고 진화론을 기반으로 이제 뇌 진화나 이런 것들도 많이 설명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이제 지금까지 아직도 하나님을 되게 굳게 믿고 있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다 맞아떨어진다고 믿어요. 그 창조론에 입각해서 이 세상을 봤을 때도 그런데 이걸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이 정말 바라시는 일일까? 아니면 그리고 이거를 과학의 언어로 우리가 온전히 설명할 수 있을까? 또 아직 의문이어서 왜냐면 저 옛날에는 그런 것도 해보고 싶었거든요. 성경을 조금 과학적으로 증거를 찾아서 뭔가 증명을 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무신론자들도 좀 왜냐면 항상 말하는 말이 이거 너무 비논리적이야. 이건 너무 영적인 얘기만 하니까 근거도 없이 그런 얘기만 하는 게 비과학적이야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뭔가 그런 사람들에게도 논리적으로 입증할 만한 그런 공부를 해서 그런 일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많이 했었는데 제가 책을 읽으면서 가장 많이 배웠던 게 저는 질문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이런 것들도 너무 궁금하니까 아니 정말로 왜냐면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성경 읽으면서 이게 진짜일까? 라는 생각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는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많이 질문도 드리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 중에 어쩌면 우리가 이 모든 걸 인간의 언어로 풀어내려고 하는 것이 처음부터 너무 주제넘거나 아니면 인간으로서는 아직 할 수 없는 그런 영역에 속해 있는 걸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도 해주시면서 이거 조금 좀 너무 종교적인 얘기긴 하지만 그래서 아직까지는 저는 근데 계속 질문은 하고 있어요. 왜냐면 믿음이라는 게 그냥 전 믿음이 있어가지고 믿는 거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뭔가 논리적으로 입증이 돼야 내가 이게 사실이라고 생각을 할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런 문제는 참 뭔가 말하기도 쉽지 않고 그리고 뭔가 내가 딱 이렇다 라고 해도 뭔가 논리적으로 공감을 받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그거는 저도 아직 18살밖에 안 됐기 때문에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문제예요. 뭐 어떤 책을 읽으라고 딱히 조언을 할 필요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그냥 도서관 가서 마음에 꽂히는 책을 읽다가 또 거기서 또 궁금한 게 생기고 그래서 더 찾아보고 자연스럽게 됐거든요.
사실 독서가 그냥 되게 재미없는 거라고 되게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의외로 막 권장도서 읽기 싫은 거 억지로 읽는 것보다 자기가 정말 좋아하고 그쪽에 뭔가 딱 일단 도서관을 한번 가보면 책이 굉장히 많고 생각보다 되게 재밌는 책들도 많아가지고 한 권을 짚어서 읽다 보면 되게 내가 이제까지 모르고 있었던 게 정말로 많구나, 이 세상에는. 그걸 제일 처음 깨닫게 되면서 뭔가 순수하게 알아가는 즐거움을 뭔가 느낄 수 있을 것이라 믿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중학교 때는 저는 핸드폰이 없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더 책을 읽을 수 있는 기회도 많았고, 그리고 이렇게 뭐 SNS나 그런 거 외에 좀 혼자 생각을 해보고 좀 이런 활동을 많이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자연스럽게 많았던 것 같은데, 물론 핸드폰이 없는 건 정말로 rare한 케이스지만 최대한 약간 시간이 날 때 뭔가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보거나 이렇게 하는 것보다 진짜 도서관에서 자기가 딱 재밌어 보이는 책 한 권 읽어서 읽다 보면 그게 굉장히 시간도 빨리 가고 되게 즐거워요. 그래서 그런 활동을 많이 그래도 해보라고 조언을 하고 싶고, 무엇보다 특히 중학교, 고등학생인 친구들은 지금 이때가 제일 내 뇌가 쌩쌩할 때니까 최대한 이때를 가장 많이 활용을 해서 이때 쌓은 지식과 그리고 이때 얻은 깨달음을 바탕으로 나중에 대학원 가서, 그리고 저도 아직 어른이 되지 않았지만 어른이 돼서도 더 풍부한 백그라운드 노리지와 함께 좀 더 넓은 연구, 그리고 좀 더 심화된 공부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네. 사실 책 때문, 이것도 책인데 그 책 쓰신 교수님이 되게 다들 잘 알고 계실 교수님인 것 같은데, 정재승 교수님이라고 계시거든요. 그분 책 중에 12발자국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진짜 재밌게 읽었어요. 근데 그게 약간 뇌과학 지식을 약간 되게 간단하고 쉽게, 좀 얕긴 하지만 그런 걸 약간 좀 에피소드처럼 설명해주는 책이었는데, 그 책을 딱 처음에 읽고 처음 그때 뇌과학에 약간 이거 재밌네? 하고 이제 또 관련 뇌과학 책들을 많이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나중에 보여드릴 수도 있지만 그 책을 직접 썼다고 했잖아요. 그 책을, 그 원고를 정재승 교수님 이메일로도 한번 보내드렸어요. 제가 직접 찾아서 이메일을. 그때 정재승 교수님께서 중학교 3학년 이런 걸 쓰다니 자기는 믿기지 않는다 하면서 꼭 나중에 멋진 뇌과학자가 돼서 포럼에서 우리 나중에 한번 꼭 만나자 뭐 이메일 답변 주셔가지고 그때 되게 저는 되게 많이 응원도 받고 꼭 나도 이렇게 내가 어른이 됐을 때 그 청소년들한테 더 꿈을 심어주는 사람이 돼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 교수님이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나덕렬 교수님도 진짜 기억에 지금 아직도, 왜냐면 나덕렬 교수님은 병원에도 매번 찾아가고 치매 관련 치료도 보고 있고 하기 때문에 또 있는데 또 그 무기니 교수님이라고 지금 멘토링 프로그램 참가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1대1 멘토링, 그분은 서울대 뇌신경학과 교수님이신데 그분이랑도 연구실에 가면서 서울대 의대 의과학연구원 연구소 랩에 방학 때 매번 가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도 많이 배우고 또 그분께도 많이 가르침도 받고 하고 있어서 되게 감사한 분들, 그리고 저의 꿈을 계속 이렇게 지속하게 해주는 분들은 많은 것